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보편적으로 최대한 넓게 보려고 하니까 인식의 사각지대를 자꾸 의식해서 최대한 넓게 보려고 하는 거죠. 나에게는 내가 너에게 준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에게는 네가 나에게 준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소설을 써요? 나는 상처를 전혀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설을 쓰죠. 남들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전혀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를 풀려면 내가 남에게 준 상처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해 놓고도 널렁꿀떡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남들에겐 또 나한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쪼끔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쁜 의도로 한 말 아닌데 네. 그 말에 상처를 받고야 마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나쁜 의도로 한 말 아닌데.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개인적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박사를 했냐." 이런 질문도 받고 그러기도 하는데 네 뭐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자존감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자존감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현실적인 조건이 뒷받침이 잘 안 되는데도.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으면 상처를 받고야 말거든요. 예. 상대방이 주지 않은 상처도 받는데 자존감이 높으면 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자기 같으면 상처를 안 받을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 예.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옆에 있는 자존감 낮은 사람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기만 한 게 무조건 또 좋기만 한 것도 아닌 것이 세상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서요. 자존감 높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자존감 낮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세상 사는 게 어렵습니다. 자존감이 높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쪼끔 '아 정말 상처를 받아내고야만 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물론 저도 뭐 뒤끝 없는 사람 뒤끝 있는 사람 싫다는 사람 저도 안 좋아해요. 왜냐면 다 옆 사람 다 뒤끝 있게 말해 놓고 본인만 뒤끝 없으면 어쩌자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배려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자존감이 너무 낮은 분들은 참 주지 않은 상처를 받고야 마는 경우들도 꽤 본단 말이죠. 하여튼 뭐 그건 조금 나중에 다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인식의 사각지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상처는 나에게 인식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버리고 네가 나에게 준 상처는 너에게 인식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저렇게 넋놓고도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저럴 수가 있어?" 이거에 너무 부들부들하시면 여러분이 너무 힘드세요. 예. 어차피 인식의 사각지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타인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서 상처받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자꾸 소설을 쓰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그러고 있다니깐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팩트 폭격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줬다는 걸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상처를 안 준 사람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도 강의를 많이 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음 좀 슬렁슬렁 잊어버리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상처 준 사람이 상처를 오래 껴안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받은 상처도 좀 슬렁슬렁 흘려 보내 주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자주 드리거든요. 그래서 "상처는 주는 것이냐 받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때 저는 "받는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줘도 안 받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 힘들지만 안 줘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 줘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그냥은 "아이 선생님 주니까 받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줘도 안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 너 어떻게 그 말에 그렇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면 "아 저건 그렇게 일부러 한 말 아닌데 쟤가 저러네." 이러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속삭이면 마이크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줘도 안 받는 경우보단 안 줘도 받는 경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주는 측면보다는 받는 측면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다 그 사람이 정말 줘서 받은 상처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팩트 폭격이죠. 네. 정말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만큼 그 사람이 준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심리적 특징이 저 사람은 모래를 던졌는데 내가 그걸 자갈로 불리거나 돌로 불리거나 바위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 심리적 특징이 그 부풀리는 부분은 좀 볼 줄 알아야죠. 자, 10년 전 얘기를 왜 해? 이러면서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10년 전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하고 싶겠어요? 10년 전 얘기하는 사람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럼 팩트는 뭘까요? 10년 전 얘기를 아직도 하는 걸 보면 뭐 10년 전 얘기 듣기 싫은 사람은 또 그 얘기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 저 사람이 10년 전 얘기를 잊지 못할 만큼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구나. 나는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아물지 않았구나.' 이거를 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기 힘들어도 '아 나는 당신이 그 얘기하는 거 되게 사실 좀 힘든데 내가 잘못한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되게 힘든데 어쨌든 당신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 그로 인해 당신이 마음이 많이 아팠었고 그런데 내가 충분히 그 상처를 보듬지 못했다는 소리인 것 같아.'라고만 말씀을 해 주셔도 상대방의 상처가 많이 풀리거든요. 상처라는 걸 알아만 줘도 많이 풀립니다. 네. 음 그러니까 뭐 쉽게 "입장 바꿔 생각해." 이러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말지.'라는 위시에 딸려가는 생각을 하기보단 '어쨌든 저 사람으로선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거군.'이라는 크리티컬 띵킹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아우 좀 그렇지 말지.' 이렇게 바라기만 하게 되지만 바란다고 해서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으로서는 저럴 수밖에 없나 보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어떤 특징이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저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드니 저런 행동 패턴과 생각 패턴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저 행동으로부터 쪼끔 자유로울까? 저 행동을 하는 빈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가져가는 게 건강한 질문이죠. 예. 우리의 앞으로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건강한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너의 어떤 측면이 있나 보다."라고 이해받은 사람은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 받으면 누구나 모든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상대방에게 수용받고 싶기 때문에 수용받는 느낌을 갖고 싶기 때문에 수용받는 느낌이 없으면 더 엇나가거든요. 더 엇나가는데 '아 너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지.' 하고 자기를 들여다봐 주면 그 자기를 들여다봐 주는 사람하고는 좀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통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 "나의 이상형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뒤집어서 대칭적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나를 좋아할 것인가?' 이 질문이 필요한 거죠. 예. 계속 또 팩트 폭격이 됐는데요. 자 "나는 나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뭐뭐를 원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소망에 딸려가서 이 생각에 매몰돼 있습니다. 이 생각에 매몰돼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은 너무나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고 이렇지만 그걸 뒤집으면 뭐예요? 그 사람도 나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뒤집어서의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야? '너는 원하지 마. 나는 원해.' 이거잖아요. '나는 원하는 걸 네가 해 주는 게 마땅한데 너는 나한테 뭘 원하지는 말어.' 이 페어하지 않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싫어요. 내가 그거를 하든 안 하든.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원하고 있는 것만 해도 싫어요. 그런데 나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 균형을 못 잡잖아요, 우리가. 우리 각자는 내가 타인을 어떻게 배려했는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타인을 어떻게 배려하지 않았는가는 알 수 없어요. 일부러 배려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타인을 어떻게 배려했는가만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꽤 잘 참아주고 있다, 꽤 잘 배려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내가 배려한 것만 보니까. 배려가 필요했는데 미처 못한 건 안 보이니까. 나는 되게 배려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누가 "좀 배려 좀 할 줄 알아봐." 그랬더니 "나만큼만 배려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겼어요. 그 사람 잘 배려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드라마가 참 어떤 현실을 꼬집어 줬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배려를 잘하는 사람은요, 배려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배려를 못한 거에 주목을 합니다. 기본값이 배려를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어머 내가 그거 배려 못했네.' 이걸 나중에 빨리빨리 알아채려요. 빨리빨리 알아채면서 '아우 내가 또 그거를 놓쳤어.' 그래서 자기가 배려를 못한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배려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배려한 거를 기억을 합니다. 예. 거꾸로. 그래서 한번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배려 잘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것도 배려 못했고 이것도 배려 못했고 리스트업을 배려를 못한 걸 하십니다. 왜? 배려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기본이니까. 근데 배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것도 해 줬고 저것도 해 줬고 이러면서 본인이 배려한 걸 리스트업을 합니다. 배려한 걸 리스트업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배려가 적었다는 입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지속적인 팩트 폭격이죠. 자, 우리는 모두 배려하는 측면이 다릅니다. 각자는 타인을 배려하는 측면이 다르죠. 근데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주는 측면은 잘 지각하지 못해요. 그냥 할 말해서 하나 보다 이러지 나를 고려해서 배려해서 했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할 말해서 했나 보다 그렇게 느끼죠. 근데 내가 배려하는 거는 내가 애를 쓰니까, 마음의 에너지를 쓰니까 나는 내가 배려하는 측면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맨날 남들 배려하는데 남들은 나를 배려 안 해.'라고 원망에 빠지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말하지 않은 배려를 내가 받고 있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하지 않고 배려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꼭 다 생색 안 내시잖아요. 말하지 않고 배려하시는데 상대방이 그걸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고마워하지 않으면 섭섭해지시잖아요. 네. 모두가 자기가 배려하는 측면만 지각하고 상대방이 배려하는 측면을 잘 지각하지 못하고 이게 인식의 사각지대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네. 내가 남을 어떻게 불편하게 하는지, 즉 나에게는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어떠한 경향성이 있는지를 알거나 의식하고 있다면 배려가 있는 분이겠죠. 근데 반면에 내가 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불편한지는 잘 아는데 남들이 나로 인하여 어떻게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다면 비판의 사고가 충분히 되시는 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이 남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거 아세요? 아시면 여러분 판단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남들이 나로 인해 불편한 건 알겠는데 내가 나로 인해 남들이 어떤 지점에서 불편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다. 조금 네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또 딜레마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또 나로 인해 남들이 어떻게 불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걸 찾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고민이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내 우물을 넓혀야 타인을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타인을 이해해야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덜 힘든 것을. 그쵸.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넓혀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나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라고 말하지만 나로 인해 상처받았다는 사람에게는 "왜 그래 갖고 상처받고 난리야." 이렇게 이중 논리를 우리가 구사합니다. 좀 팩트를 보자는 거죠.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상처 주기 위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아우 날 못살게 굴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 안달이 났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 사람이 날 못살게 구는 거에 안달이 날 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 막장 드라마에나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아니 누구의 인생의 목적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겠어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걸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할 만큼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나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는. 그냥 그저 다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기가 바쁠 뿐이에요. 바쁠 뿐인데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나는 그러면서도 또 나는 나의 존재 방식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불편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존재 방식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불편을 끼칠 가능성을 생각해서
그거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유머를 넓혀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 주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사는 게 편해지는 거고 너가 날 얼마나 이해 안 해 줬느냐 원망하는 거에 빠져 있으면 인제 원망하고 관계가 엉키고 이러면서 인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보기는 힘든 팩트지만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상처 주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팩트를 보는 것부터가 저는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인제 뭐 보편화하는 생각하는 방법, 비판적 사고의 방법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왔고 그게 인제 원리적으로 여러분한테 인제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이제 쪼끔 본격적으로 인간관계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아요. 예, 감사합니다.